현대차와의 배터리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와주더라고요. 3사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소재 기업들도 지금 전고체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전고체 쪽으로의 무슨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100% 이상의 수익률도 나타내기 때문에 소재 기업 쪽으로 매기가 갈지 아니면 셀업체가 이대로 승기를 계속 가지고 갈지 가장 중요한 제가 키포인트로 보는 겁니다.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2차전지 최근의 흐름들 또 뭐 로봇 이야기 ESS 쭉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무슨 종목을 봐야 되느냐. 그 전에 사실 또 우리가 뒤에 얘기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뭐 사실 LNF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뭐 급등 LNF도 나오고 있고 셀업체 가운데서는 그러면 주목할 토픽 종목을 꼽으라면 지금으로서는 엔솔보다는 SDI입니까? SDI, 엔솔도 좋게 보지만 SDI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는 이유는 지금 SDI가 이번에 현대의 그 모베드라는 그 제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플랫폼. 이제 배터리 관련된 협력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삼성 SDI와 현대차와의 그런 배터리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 SDI가 오늘 좀 세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로 본다 하더라도 삼성 SDI가 지금 2027년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물론 조금은 더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3사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2027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틀라스에 대한 양산이 2028년이다 보니까 그 전에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양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미국 배터리 기업들이 드론이라든지 첨단 전기 항공기에 대한 개발을 가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쪽의 부품들을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규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삼성 SDI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혼재가 되었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요즘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는 살짝 좀 많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헝가리 공장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지금 승부수를 던졌는데 최대 고객사가 BMW예요. 근데 BMW가 최근에 안타깝게도 CATL과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어서 지금 삼성 SDI의 이런 입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기는 한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 전에 각형이라든지 이런 배터리들 대비해서 원통형은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배터리 표준 자체를 이쪽으로 BMW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헝가리 공장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과치가 올지에 따라서 유럽 시장 매출 한 40% 정도 갖고 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 SDI에는 새로운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를 주목하는 이유들 사실 LG엔솔 얘기는 그동안 뭐 우리가 많이 하긴 했었죠, 그죠? 네. 근데 결국 삼성 SDI가 전고체 얘기는 저는 사실 그래서 전고체를 지금 안 만드는 거야, 못 만드는 거야. 사실 얘기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반짝했다가 또 계속 가라앉았던 이유가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높으니까 전기차 EV에는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그러면 로봇에는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전고체 쪽에서 근데 실제로 물량이 뭐 나오는지는 잘은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 SDI하고의 또 현대차하고의 협력. 그러면 삼성 SDI를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실적은 잘 아직 안 나오지 않아요? 삼성 SDI도? 사실 엔솔보다 실적이 좀 더 아쉬웠던 쪽은 SDI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LNF는 좀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소재 기업들은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제가 키포인트로 보는 건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SDI와 그리고 LG엔솔은 ESS 쪽에 좀 성과는 많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힘을 받고 치고 나갈 것인가와 그리고 소재 기업들도 지금 전고체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2, 3년 내에 그 전고체 관련돼서 우리가 소재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양극재 우리가 좀 만들겠다, 뭐 이런 계속해서 소재 기업들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소재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고체 쪽으로의 무슨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소재 기업 쪽으로 매기가 갈지 아니면 셀업체가 이대로 승기를 계속 가지고 갈지 이거는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 때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고체 관련된 이야기가 좀 코멘트가 나온다던가, 또 ESS 관련된 시장에서의 이번 실적은 참 자신감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 네. ESS 관련된 소식들도 숫자뿐만 아니라 기업 단에서 무언가의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엔솔은 이제 최근에 올라간 거, 최근에 하락한 분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네, 뭐 여러 악재들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삼성 SDI는 한 3, 4, 4나울 오르면서 완전히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뭐 이 가격 오른 가격보다는 가는 놈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이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 키 맞추기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1선의 저항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강한 종목들 보면 LNF,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은 다 61선을 넘어서서 굉장히 강하게 힘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자체를 오늘 명확하게 돌린 종목들 위주로의 시세가 좀 더 유효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에서의 수급이 확실히 계약 취소 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위축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 회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항 돌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 가격 라인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42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그래도 적어도 나와줘야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G엔솔 기준으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그러면 전고체 어쨌든 지금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 배경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특별히 SDI가 강한 이유는 휴머니드 오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셀사 가운데 삼성 SDI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소재 쪽 가벼운 회사도 있잖아요. 그죠? 레이크 머티리얼스하고 한농화성은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 그죠?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또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의 요 타이밍은 그런 그 소재주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까? 한농화성하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갈 때 되게 잘 가요.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100% 이상의 수익률도 나타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내가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만 멀리 봤을 때 장기적으로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라고는 좀 고민해 보신다면 셀업체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변동성이 사실 엄청 주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급등해서 막 따라가는 거 막 상한가 한 2방, 3방 가도요. 이제 어느 날 지나고 나면 사실은 또 상승폭 다 반납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LNF 얘기 조금만 할 거예요. LNF가 사실은 그동안의 탑픽은 사실은 ESS 모멘텀으로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죠? 많은 분들이 LG엔솔과 LNF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죠? 이제 LNF도 사실 계약 취소 얘기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있었고, 역시 LNF가 소재주 가운데서는 그죠? 오늘도 보면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다 오르지만 LNF가 제일 셉니다.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어떤 업체를 선호하세요? 네, LNF 최근에 뭐 포스코 퓨처엠도 저는 괜찮게 보기는 하는데 이제 리튬 수직 계열화 쪽으로 또 포스코 퓨처엠은 이점이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와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전고체 소재 이야기를 최근에 던져줬어요. 근데 LNF의 강점은 지금 2개 분기 연속해서 기대치 상회할 수 있는 실적 나올 거다라고 했고, 얼마 전에 목표 주가 16만 원이 또 제시가 되었는데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수혜적인 측면 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리튬 가격이 생각보다 뭐 쇼티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테슬라 계약 취소가 있었지만 이게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숫자로 만약에 이번에 증명을 해주고 또 LFP ESS 쪽으로는 LNF 소재 쪽으로는 또 가장 탑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LNF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요즘 은근히 호재가 나오는데도 계속 61선 밑에서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고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가 쉬니까 그 수급을 쭉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돌파하는 모습이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르는 것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행이죠. 그죠? 네. 반도체도 가고 자동차도 가야지만 2차 전지도 가고 바이오도 가야 돼요. 그죠? 네. 엔터도 가야 되고 엔터 화장품 이런 건 최근에 쭉 움직이는데 그래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그죠? 네. 그런 분위기로 반가운 흐름들입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이지은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